안녕 여러분. 우리 24년 1학기 중간고사 주말기출 1회 확률과 통계 풀이를 맡게 된 승환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말기출 1회 출제 단원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고 문제 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여기 출제 단원 분석 한번 보시면 그 여러가지 순열 파트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항정리, 확률, 조건부 확률 골고루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확률 단원에선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순열에서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 중복조합에서는 많이 나오는 방정식의 해 개수에 관련된 문제 당연히 출제됐고요. 그 다음 이항정리에선 골고루 이제 개수의 성질, 이항정리, 파스칼 삼각형 이런 애들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확률 단원에서는 문제수가 이제 2문항 정도 있었는데 둘 다 이제 조합, 중복조합 이용하는 확률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8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 여기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과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이제 보기에서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에 관련된 사건들을 각각 B, C, D라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이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면 독립을 우리가 판정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독립을 판정하는 방법 우리가 PA 교집합 B를 했더니 얘가 PA 곱하기 P, B가 나온다면 이 두 사건은 독립이야 라고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볼 거다. 자, 그럼 우리가 PA A라는 아이는 우리 그냥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 바로 기억과 관련된 P, A, 교집합 B를 바로 봐버릴게요. 자, 우리가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2, 4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3하고 6 주사위에서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PA 교집합 B라고 하면은 겹치는 것들이 얘네는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이 0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과연 PA 곱하기 PB인 자, 이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PA는. 그 다음에 PB는 3분의 1이 되는데 이거랑 같냐? 라고 하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이제 P, A 교집합 C를 한번 볼게요. 자, 짝수는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 세 가지에서 우리 겹치는 건 2, 4 두 가지인 거 보이죠? 그러면 확률은 6분의 2인 3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이게 그 PA 곱하기 PC인 거랑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럼 PA는 2분의 1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 PC도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또 4분의 1이니까 얘도 다르네 이런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 우리 A, 교집합 D를 한번 놓고 보면요. D는 6의 약수해서 우리 1, 2, 3, 6을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사건 A와 겹치는 게 뭐냐라고 보면 1, 2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다. 그럼 얘 확률은 또 3분의 1이겠네? 근데 얘가 PA 곱하기 PD랑 같은지 한번 보자고. 그지? 자, 그러면 PA와 PD의 이 곱을 한번 보면은 얘는 또 2분의 1이고 그지? PD는 6분의 4가 되니까 얘가 3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얘가 약분돼서 얘는 3분의 1 되는 거니까 얘는 같네 해서 독립인 거는 D급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한번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잘렸죠. 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우리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 우리가 싫어하는 도로망 문제죠. 근데 또 그치? 좀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또 쉬운 문제입니다, 얘도.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보면은 한 번 지나간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경로는 보여.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치?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한 번 지나는 도로는 다시 안 지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겹칠 수 있는 도로가 어디냐고. 그지? 그럼 A에서 P로 갈 때, 그 다음 P에서 B로 갈 때 겹칠 수 있는 도로는 이 도로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로를 두 번 지나냐, 한 번 지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끝점을 우리 Q라고 하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이 경우의 수에서 이 PQ를 한 번만 지나야 되는데 두 번 지난 경우를 빼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지난 도로는 이제 다시 지나지 않겠죠. 한 번만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치 다시 지나면 안 되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자 우리 6건을 이용해 볼 건데, 그럼 첫 번째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잡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잡아볼 텐데, 자 A에서 P로 갈 때는 여러분 이 지점을 지나서 P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까지는 우리가 3팩에 2팩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 곱하기 여기서 요까지 가는 건 2가지인 거지. 됐니? 자, 근데 이제 P로 가는 경로 중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준 게 A에서 P로 가는 경로의 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우리가 총 6번 움직이는데 가로 3번, 세로 3번이니까 6팩에 3팩, 3팩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고 나면은 얘가 우리 140까지인 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PQ라는 거를 2번 지나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자고. 자, PQ를 2번 지난다 라고 하면은 이 PQ를 A에서 P로 갈 때도 지나고 P에서 B로 갈 때도 지나야겠죠. 그럼 A에서 P로 갈 때 PQ를 지난다라는 거는 무조건 이 파란색 점, 이 점을 지나서 Q를 지나서 P로 가야지 PQ를 지날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A에서 P로 갈 때는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A에서 P로 갈 때 PQ를 지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경로의 수 3팩에 2팩인 거에서는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가야지 PQ를 지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P에 도착했어. 그럼 이제 P에서 B로 갈 때도 무조건 PQ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니까 Q까지 온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우리는 찾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Q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다. 그럼 총 5번 움직이고요. 가로 3번, 세로 2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고 나면 얘는 30가지가 되겠어 라고 하니까, 따라서 우리 140인 거에서 30가지를 빼주면 얘는 110가지가 되겠어 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경로의 수 관련된 건데 얘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지?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우리 한번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12번입니다. 화면이 자꾸 깨지네요. 자, 12번. 이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 이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대응을 잘 시키면 된다.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 그 확진자를 양성으로 판단하는 게 민감도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확진자 관련된 거랑 확진자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색칠해 놓으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이도는 뭐다? 비확진자를 음성으로 판단하는 수치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800명의 비확진자가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특이도는 99%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한 명을 선택을 했는데 걔가 양성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가 나왔지, 그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양성으로 판단이 된 게 전체 경우의 수다.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코로나 비확진자 1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풀이들이 있겠지만 많이 통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썼던, 분모에 썼던 뭐 2개의 경우 중에서 하나가 분자에 올라가는, 아니면 3개의 경우 중에서 하나가 분자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풀이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도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가 될 텐데 일단 양성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확진자면서 양성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확진자는 우리가 200명이 있었어. 그지? 그럼 200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확진자를 양성으로 판단한 수치가 민감도니까 민감도는 98%니까 여기에 0.98을 곱하는 게 확진자가 양성으로 판단될 이제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는 비확진자인데 여기서 양성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봐야 된다. 그죠? 그럼 비확진자가 양성으로 판단이 되려면 특이도는 음성으로 판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1%인 0.01은 양성으로 판단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 이거인 거 분해 실제 비확진자일 확률이니까 요 아이가 분자로 똑같이 들어가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는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풀이로는 표를 그려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그 양성인 경우랑 음성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진자랑 비확진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체도 잡고 한번 갈게요. 자, 여기서 전체에 관련된 것들은 확진자는 우리가 200명이 있었고요. 비확진자는 이제 800명이 있었다. 여기서 확진자가 양성으로 판단되는 게 이제 민감도 98%니까 얘가 그죠? 여기서는 4명을 뺀 196명이 이제 양성으로 판단될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그죠? 음성으로 판단될 수 있겠죠. 왜냐면 100명 중에서 2명은 잘못 판단된 거니까, 그지? 그러면 200명이니까 4명이 잘못 판단된 거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비확진자가 이제 음성으로 그죠? 판정될 확률이 99%인 거잖아, 특이도가. 그러면 얘는 8명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100명 중에 1명이 잘못 판단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성 판단된 게 8명이고 나머지 792명은 음성으로 판단이 됐겠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으로 판단되었을 때니까 여기에 관련된 204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실제로 비확진자일 확률이니까 얘가 분자에 올라간 형태로 이제 바로 답을 내줘도 되는 거예요. 표를 그리신 다음에는. 그래서 204인 거분의 8인 걸로 풀어주셔도 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문자 ABC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나오는 횟수가 B가 나오는 횟수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A의 문자가 B보다 많아야 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첫 번째 A가 5개 있을 때, 자, A가 5개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지? 무조건 B보다 많은 거잖아, 개수가. 그래서 요거 나열하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 있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가 4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가 4개가 있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 한 자리를 B 또는 C가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또는 C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 그 다음에 5개를 나열할 거면 5팩인데 그 중에서 A 4개가 같은 거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됐어? 해서 얘는 10가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이제 3개가 나왔다 라고 해주시면은 B의 개수가 어떻게 돼? 2개가 나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나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요렇게 3가지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 상황이라면, 우리가 나열할 때, 5팩인 거에, A 3개, B 2개가 같은 거니까 3팩, 2팩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10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BC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같은 거는 A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3팩으로 나눠줘서 얘는 20가지. 그 다음에 C는 마찬가지로 10가지가 되겠지. BB랑 같은 상황이니까. 해서 여기서 이제 40가지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2개가 나왔다 라고 해주면 B는 하나거나 0개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B가 이제 하나일 때, 그 다음 B가 0개일 때, 그럼 나머지 C가 얘는 2개고 C가 3개인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C가 2개, 그 다음 여기서는 C가 3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가주면은 얘는 5팩인 거에 그 2팩, 2팩으로 나눠서 가주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얘는 120에서 우리가 4를 나눌 거니까 뭐 30가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5팩인 거에 3팩, 2팩 이렇게 나눌 거니까 얘는 또 10가지가 되겠어.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 A가 한 개 있을 때. 이렇게 하나를 잡고 줘줘도 돼요. 그죠? 하나를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뜨려줘도 결국 답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A가 이제 한 개 나온 요 상황에서는 B는 하나도 없어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서 C가 4개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건 5팩에 4팩 해서 갈 거니까 얘는 5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40가지인 거니까 40, 80에 90에 6가지 해서 96가지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14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도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하면 그 수를 그대로 점수로 가져올 거고, 근데 5 이상의 수가 나오면 점수를 얻지 않을 거야. 0점인 거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점수를, 그지? A, B, C, D라고 했을 때 그때 합이 4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수를 A, B, C, D라고 했으니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해서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도 4점까지인 거잖아. 1점에서 4점까지. 그죠? 5, 6에서는 점수를 받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순서상을 우리가 한번 짜봐야 되는데 여기가 4, 0, 0, 0인 경우, 그죠? 첫 번째 상황으로 우리가 4, 0, 0, 0인 경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4점을 받고 나머지 0, 0, 0인 경우는 5 또는 6의 눈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먼저 요 4개의 수를 A, B, C, D에 배열할 수 있겠죠. 배열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른 방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4팩인 거에 0, 3개가 배열되는 건 의미 없으니 3팩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만약에 A가 4가 되기로 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무조건 4가 나온 거죠. 왜냐면 4가 나와야지 4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0점은 5 또는 6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정해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요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얘는 4, 8에 우리 32 해서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4를 하나씩 줄여서 3, 1, 0, 0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먼저 4팩인 거에 0, 2개가 나열되는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 역시 0, 0 자리에 들어갈 5 또는 6이 뭔지 정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두 가지 해주면 되고, 그럼 얘는 12가지인 거에 48가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얘가 2, 2, 0, 0으로 갈 수도 있겠죠. 됐니? 그럼 얘가 4팩인 거에 나열해줄 때 2, 2개, 0, 2개 중복되지, 그지? 그럼 여기 2팩, 2팩 해주시고, 그 다음에 0, 2개 들어갈 5, 6을 또 정해줘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 4, 24에서 24가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2, 1, 1, 0인 경우로 또 가볼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이때는 나열해주는 방법은 1, 2개가 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 0 자리에 들어갈 2가지 골라주면 되겠죠. 해서 얘는 또 24가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얘가 1, 1, 1, 1 해서 4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한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해주면 되고,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더라 해서 우리 129가지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4를 4개의 숫자로 분할한 거거든? 그지? 그럼 4를 4개의 숫자로 분할할 때 우리가 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뭐 중복된 걸 여러 번 카운트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분할을 해주시면 돼요. 4라는 숫자를. 알겠죠? 그래서 다 그걸 적용해서 이제 분할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 2번입니다. 자, 이 원순열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를 짜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원탁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앉아야 되는데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한 조인 거지. 근데 그 총 3개의 조를 조원끼리는 이웃하게 앉아야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조원끼리는 이웃하게 앉아야 하는데 그럼 먼저 조를 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조는 봐봐, 남학생 1, 남학생 2, 남학생 3은 그냥 이렇게 냅두고 여기 밑에 이제 여학생 1, 2, 3이 배열되면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여학생 1, 2, 3이 배열되는 건 우리가 3팩이 되겠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조를 짜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조를 짰어. 그럼 그 짠 3개의 조를 원순열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순열 돌리는 거는 우리가 2팩이 되겠죠. 됐어? 3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렇게 해서 원순열 돌리고 나서 이 안에서 얘네들끼리 또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지? 해서 여기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16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해서 얘가 9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먼저 조를 짜고 원순열 돌려버리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봐주시면 좀 편할 거고 자리 바꾸고 하는 것들도 고민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보면은 이게 독립과 배반에 관련된 얘기인데 독립과 배반을 보고 나서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 특히 계산 문제에서 들어야 되는 생각은 우리 독립은 아까 앞에서도 한번 하고 왔죠. 여기서 A 교집합 B를 하면 얘가 그 PA 곱하기 P, B가 되겠어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배반일 때는 배반 사건은 그지? 얘네 안 친한 거야, 그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확률이 0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PA 합집합 B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PA 더하기 P, B인 거에 PA 교집합 B를 빼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PA 교집합 B라는 거는 미쳤죠? 빼줘야 되죠? 정신 나갔나봐. 그럼 여기가 PA에서 P, B를 곱한 걸 빼주면 되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었고 얘는 3분의 1인 거에 더하기 P, B인 거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기서는 빼기 3분의 1의 P, B가 되겠어 이런 거고, 그럼 얘가 넘어가주면 6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얘는 3분의 2의 P, B네 라는 거에서 우리 얘가 날라가면 2가 되니까 P, B는 4분의 1이야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죠? PB가 이제 4분의 1인 걸 찾았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P, 비합집합 C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비합집합 C라는 것은 P, B인 거에 더하기 P, C인 거에서 원래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여기선 뺄 게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정도로 끝을 내면 되고, 그럼 얘는 6분의 5는 PB가 4분의 1이고 PC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PC 넣으면 돼서, 그럼 따라서 이제 PC라는 것은 얘네가 넘어가서 얘는 10인 거에서 빼기 12분의 3을 해준 얘가 12분의 7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겠네. 됐죠? 해서 이제 PC를 이런 식으로 연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자꾸 깨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도 확률을 구하세요 인데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죠? 왜냐면 전체 경우를 정해줬거든. 이거를 만족할 때 얘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전체를 이제 정해줬으니까 조건부 확률이 되겠다 해서 우리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전체는 F의 1이 F의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많이 얘기했지만 조합, 대소관계가 정해지면 조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 이러면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중복조합이 되겠지. 요거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 판단해서 가주셔야 되고, 그럼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광고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서로 다른 5개, 치역해보면 우리가 공역해보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뽑아준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F1, F2의 대소관계에 맞춰서 배열이 될 거다.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OH2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줘? F3하고 F4는 아직 안 정했잖아. 그지? 그럼 F3하고 F4는 아직 안 정했으니까, 자, F3하고 F4에는 뭐 얘네랑 관련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와도 되거든. 그래서 5 곱하기 5 해서 F의 3도, F의 4도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해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그지? 15인 거에 그지 곱하기 25인 형태로 놓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F1과 F2의 대소관계가 이러면서 F의 1과 F의 3이 또 4가 되는 요 상황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분자에 놔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F1과 F3을 곱해서 4가 나왔대.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야? 1, 2, 4 겠지, 그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F3이 될 수 있는 거는 4, 2, 1 요렇다고, 그지? 그럼 요 상황에, 요 세 가지 상황에 맞춰서 F1이 또 F2보다 크거나 같은 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F1이 1이면 F2도 자동으로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래서 얘가 1이면 얘는 자동으로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주면 F의 4에 관련된 거는 F4는 5가지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됐니? 해서 여기서는 그냥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F1이 2라고 해주면 F2가 나올 수 있는 건 2가지가 될 수 있겠지. 1 또는 2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4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기서도 이제 다른 제한 조건 없으니까 그냥 5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2 곱하기 5 해서 총 10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F1이 4가 나왔다 라고 해주시면 여기서는 F2도 1, 2, 3, 4에서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해서 얘가 그 4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가지가 되겠네, 여전히. 그러면은 4 곱하기 5 해서 얘는 20가지가 될 수 있어. 해서 우리가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35가지가 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따라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전체인 15 곱하기 25인 거 분의 우리 35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5로 나눠주면 7 되고요. 여기는 뭐 3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얘는 75인 거 분의 7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차근차근 전체 경우 구하시고 이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자. 우리가 이 함수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많이 놓치는 것들이 여기 전체 경우 구할 때도, 그죠? F1, F2에 관련된 조건들은 잘 생각하면서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하면 실수하는 거 줄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풀이 한번 해봤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해서 2주차 때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할게요.